예, 안녕하세요. 백억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금일은 재개발 물건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고민스럽다고요? 예, 대부분 재개발, 자, 물건을 매입하러 오시면, 자,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자, 순서를 몰라서 그래요. 재개발은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자, 들어가는 시점과 매도하는 시점, 투자 시점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차. 자, 절차에 대해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만 자, 우리가 끄집어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용어를 이제 쓰시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도장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 조합 설립은 첫 번째 도장이고요. 사업 시행 인가는 두 번째 도장. 자, 관리 처분 인가는 자, 세 번째 도장이라고, 자,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도장이 많이 찍혀 있을수록, 자, 안정성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우리는 그 안정성이 올라가는 만큼, 자, 프리미엄은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진입하는 시점이, 자, 관리처분 인가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때보다는 어떻다고요? 프리미엄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가 제일 적극적으로 투자자가 자, 진입하는 시기는 자, 우리 이 사업 시행 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감정평가 통지 이전과 자, 통지 이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통지문 이전에, 그러니까 통지를 받기 이전에는 자, 감정평가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자, 지분의 크기라든가 전유 면적의 크기, 자, 주차장의 입구 오프, 자, 도로 적도면, 자, 2m 도로 사람만 다닐 수 있고요. 자, 차량이 갈 수 있는 4m 도로, 그리고 소방도로, 이제 불 끌어가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8m 도로. 자, 우리 집이 어느 도로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기타 요소들을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감정평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그 지분이라든가 전유라든가 이런 것만 봐가지고는 자, 얼마가 나올지,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업시행가를 받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시기는 언제냐? 자, 이 시기가 아니에요. 자, 언제? 사업시행가가 나오고 자, 감정평가 활동 기간이 아닌 자, 감정평가가 통지되는 이 구간. 자, 이 구간이, 자, 제가 레드라인 이렇게 쳐놨죠? 자, 이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자,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든, 또는 이제 대체적으로 투자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 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자,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때는, 자,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나온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자, 이러한 조건들이 반영이 돼서 감정평가사들이, 자,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자, 이 시기가 우리가 안전하게 재개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이라는 그 피죠, 피. 예, 피라는 게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 피라는 용어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예, 이때는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지분과 자, 주차장이 있고 도로면은 뭐 8m에 접해 있는 어느 집을 하나 샀는데, 아, 내가 지금 이 가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서 사게 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추정을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하시는 건데, 잘 사면 이제 진짜 뭐 대박 나는 거고요. 못 사면 폭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언제가 안전하다고요? 사업시행가가 났더라도 자, 감정평가 통지가 이루어진 자, 구역을 살펴보시는 게 자, 진입할 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 보면 투자자분들 이제 재테크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스터디 같은 걸 통해서 책이라든가요. 그러면 공주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공주가, 자,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공주가는요, 공동주택 가격이고요. 자,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의 가치를 매기는 거고요. 자, 건물의 가치를 매겨서, 자, 세금을 매기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공주가가 재개발 감정평가 요소에 들어가냐? 무관하다. 자, 별표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평가 요소에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주가란 것도요, 자, 어느 시기에만 살펴보시면 되냐면, 자, 사업시행인가가 나와도, 자, 감정평가 통지, 자, 이전에만, 자, 이 공주가라는 거를 또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사항으로만. 자, 이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감정평가 금액이 통지가 됐잖아요.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과연 공주가라는 것이, 높다고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잘 나올까? 제가 지켜본 바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 재개발 물건 취득하신 분들 중에 감정평가 통지문 받으신 분, 예, 한번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예, 공주가가 잘 났다고 해서 굉장히 뭐 감정평가 금액이 잘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이거는 세금의 기준을 매기는 수단이고요. 자, 건물의 가치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지분이에요. 지분. 사실. 예.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도로의 접도율. 자,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사례로 이제 매매가 4억이고요. 공주가는 1억이에요. 근데 이제 전세는 1억 5천이고, 자, 실투자금은 2억 5천에 내가 재개발 빌라를 하나 샀다. 다세대나. 자, 그랬을 때, 감정평가 이후 프리미엄은 과연 어떻게 될까? 만약에 공주가 예를 들어서 1억 1천이 나왔대요. 그러면 공주가 몇 프로 받은 거예요? 대비 110%. 자, 1억 5천만 원 나왔대요. 그럼 공주가 대비 몇 프로 받은 거예요? 150%. 그러면 자, 내가 사는 물건이 110%를 받을 수도 있고 150%를 받을 수도 있고 자, 190%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주가의 영향은 아니다. 예. 공주가의 자, 영향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리 예측을 해서 사야 되는데 공주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서 매입을 하시면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자산상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 또는 억 단위까지 내가 비싸게 주고 재개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가 높으니까 뭐 잘 나오겠지. 이거 공주가 괜찮으니까 이거 매입하세요. 라는 그런 물건 추천 받으실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예. 금일의 스터디 포인트는 자, 공주가는 자, 조심하자. 높다고 해서 잘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걸 꼭 강조시켜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감정평가가 나왔느냐 또는 감정평가가 나오기 이전이냐로 우린 나눠서 볼 수 있고요. 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 통지 전에 자, 매매가를 4억에 주고 샀어요. 근데 공주가는 1억이래요. 전세는 1억 5천, 실투는 2억 5천. 자, 그랬을 때 이분이 만약에 110%가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감정평가 1억 1천짜리 나왔네요. 그럼 나 피 얼마 주고 산 거야? 2억 9천 주고 산 거예요. 프리미엄을. 예, 프리미엄을. 자, 그런데 감정평가 통지 이후에 내가 이제 알고서 사는 거잖아요. 왜? 감정평가 통지 이후에는 우리 그 감정평가 통지문 보고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감정가는 얼마고, 자, 프리미엄은 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똑같은 자본을 투입할 때 좀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감정가가 얼마고 프리미엄이 얼마라는 게 명확해지니까. 근데 자, 감정평가 통지 전에는 추측성, 예측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10%가 나올지 이 물건이, 자, 120%가 나올지 150%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리스크라는 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언제 우리가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게 가장 안전하냐? 감정평가 통지 이후에 물건을 매입하시는 게 내가 정확하게 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얼마 주고 샀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 현명하게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공주가가 전부는 아니다. 예, 공주가가 전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주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우리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
조금 아는 척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갈 때 무시 안 당하고 좀 이렇게 눈탱이 안 맞으려고요. 근데 감정평가 통지문이 나오면 더 이상 공주가 얼마예요? 자, 집은 얼마예요? 뭐 전유면적 얼마예요? 그래서 감정가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자, 사업시행자가 나오고 감정평가 통지가 나왔으면 예, 그때부터는 감정가 얼마예요? 프리미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자, 감정평가 통지문이 나왔는데 자, 공주가 얼마예요? 자, 집은 얼마예요? 집은 어디예요? 도로는 어디에 붙여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물건을 매입했을 때에는 자, 감정평가 통지 이후에 구역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을 하시되 자, 정확한 프리미엄과 정확한 감정가를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실속 있고 내용 있고 자,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고요. 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예, 나머지 끝에 단추도 알맞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스터디 내용으로 이제 주제로 다뤄봤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준비해서 이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